들어갈게요. 다시 제가 차를 안 갖고 다니고 꼭 전철로 나옵니다. 인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까지는 제가 양복을 입고 위에 양복을 입고 다니다가 오늘은 집에서 얼어 죽는다고 굳이 이거를 입혀서 보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덥잖아요. 더워서 이거 벗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양해 주신다면 벗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녁에 윤나영 부회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강의 시간을 바꿨으면 좋겠다. 예. 근데 우리 박 교수님께서요, 저하고 강의가 비슷해요. 장기 요양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뭐 주택 나오고 막 그래도 제가 새로운 정보를 저희가 또 알게 됐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막 다시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목차를 싹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 계신 그 모든 교수님들과 우리 최고위 과정에 계신 모든 우리 동기분들이 편안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하고 똑같이요. 시니어 시대 복지 전략처럼, 사실 시니어 복지 전략이 뭐가 있겠어요? 복지 전략이. 여러분들이. 저번에 손덕희 학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150살까지 산다고. 자, 지금 저도 이제 60이 조금 안 됐습니다. 앞으로 150살까지 살려면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뭘 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호 박사님께서 우리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을 구합니다 말씀하셨을 때 빨리 들어가고 그쪽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150살까지는 우리 쫓아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먼저 가시겠지만요. 모르지. 모르겠죠.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아까 군대 생활도 한 30년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못한 저희들은 건강이 이바지가 안 되는데, 사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똑같겠지만 군대에 있으면 폭삭 더 늙어요. 사회에 있는 것보다도 더 빨리 늙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우리 이준호 박사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거꾸로 가시고 계시잖아요. 왜 세계를 갖다 글로벌틱하게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정보 제공 그리고 또 여러분까지도 함께 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우리 박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박 교수님 하실 적에는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서 막 하고 병들어도, 그리고 또 노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도 무력감이니 뭐니 3대 역병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뭐 집도 구해주신다고 하시고 이렇게 뭐 정보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오늘의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다 먼저 특임교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 가로치고 사무총장이라고 꼭 듣고 싶었는데 차마 부끄러워서 못 갔습니다. 왜?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제가 이름이 저쪽 부처냐? 지도교수예요. 뭘 들어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장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노인인력개발을 뭐하고 해요? 그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시니어 시대의 복지 전략의 한 축으로서 노인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저희 인천에는 10개, 그러니까 8개 구에 2개의 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는 거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다 구 인력센터가 있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이 수행기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면서 수행기관에서 저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그쪽은 센터장, 저희 시는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신사업,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또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 그 향상 계획을 갖다 제가 세워서 그 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없는 그런 그 어떤 일자리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쪽에서 어떤 강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해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 따르면 시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쪽에서 성공을 했다. 센터장 회의를 통해서 이쪽이 지역에 그 지역이 딱 맞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쪽에 그 노인 일자리를 시도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다 제가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단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 공모 사업입니다. 국가 공모 사업으로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예산, 복지 예산이 시설로다가 다 이렇게 옵니다. 근데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자가 있으면 이용인이 있는데 이용인들이 다각된 그 사회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급여 제공을 받고 있는데 어디는 정말 훌륭한 걸 받고 어디는 잘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시도를 해서 어떤 복지관, 이쪽 복지관 차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모델을 하나로 멋지게 만들어서 공유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게 일축으로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그 설립 추진단장을 했고요. 사회서비스 본부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제가 자랑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자리 추진위원회, 복지분과위원, 그리고 노인정책 자문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편하게 제 나름대로 됐으니까 예전에 보면은 유튜브를 갖다 보시는 분들이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거짓말하지 마. 해보니까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것도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재미삼아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회복지라는 게. 자, 사회복지. 그리고 한자로 다 일부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소시얼 웰페어라고 되어 있죠. 사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전체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적 제도나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 서비스 체계를 말하는 게 그냥 사전적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자, 근데 제가 왜 굳이 한자를 여기다 써놨을까요? 저거 쳐다보면서 저도 웃겼어요. 자, 모일사자예요. 모일회, 복지예요. 근데 옆이 부수가 다 뭐예요? 보일시예요. 보일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원시시대 때 요 방판에다 놓고 하늘에다가 뭐 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게 갑골 문자예요. 이게. 자, 그러면 땅의 신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 부분이 요 자리가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할진이라는 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비는 거죠. 사람들이 모아서 땅의 신. 그리고 또 하늘에다 대고 비는 거예요. 자, 이제 뭐였어요? 복복자, 지자가 있습니다. 둘 다 복입니다. 여기도 다 비는 거네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요건 뭐예요? 밭전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높을 곧자예요. 여기서 곡식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풍족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 지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넘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넘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부분을 하는 게 사회복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다 일방적으로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용이라는 말 있죠? 그런 부분처럼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이해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니어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시니어의 개념은 뭘까요? 시니어 사전에 딱 찾아보면 연장자나 선배예요. 노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니어의 개념. 자, 서구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서부의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죠.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언제예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전투가 끝나죠. 자, 남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죠. 가서 뭐예요? 애 낳아야죠. 제일 많죠.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언제? 우리 한국전쟁이잖아요. 53년, 그래서 53년도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65년까지 그분들이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편의상 이분들을 제2의 식료 세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2019년도 그 기준으로 해서 약 700만 분이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예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기 도봉구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 성황당이라고 들어보셨지? 창동 야전병원인데 그쪽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그 좁은 골목 길인데 골목길에 엄청나게 아이들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술래잡기도 하고 말가기 저희 고무줄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좁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은 엄청 그 좁은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저녁 때마다 다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다 들어가고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또 한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보면 한 12반, 13반 있었는데 거의 한 반에 80명, 70명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이 시기였다고 봅니다. 일부러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그 환경적인 부분이 계속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모두 느끼시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복지 정책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환경 변화가 있을까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환경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 저출산 현상이 주요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출산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겠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은 노인 인구 비율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용 안전성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 구성원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어떤 문화적인 차원이나 같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이제 국민으로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로 세무 확보를 통한 복지 재원의 마련이 어렵게 됩니다. 결국 복지에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럼 최근 저희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변화를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총 지출 증가 추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 사업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이렇게 쓰임새가 막 이제는 많아져요. 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정책 대상의 초점이 확대됩니다. 사람들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맞춰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확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적용 확대 등 근로빈곤층 지원제도 강화되게 됩니다. 근로장려세제라는 건 연말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취약해지는 추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리고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제 돈이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맨날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갔다. 일본과 한번 비교를 살짝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2040년대는 일본 고령화율도 우리가 이겨버립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2015년도에 12.8, 그리고 또 일본은 27.3%였죠. 근데 이 추세로다가 가게 되면 저희가 2044년도부터 우리가 추월하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도표를 보십시오. 자, 일본 총무성 2021년에 일본 총무성에서 이 부분을 고령 인구 비율을 추천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여러 나라가 다 있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빨간색은요. 빨간색은 75세 이상 그리고 그 파란색은 65세 그러니까 65세부터 74세까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점점 저희가 올라가겠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내용입니다. 일본을 아까 제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도대체 너무 고령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보다 조금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일본은 고령자 건강 수명 늘리기 정책을 추진합니다.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축복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 오래 사시게 해야 될 거예요. 신덕희 한과장님이 이전에 AI 말씀하셨어요. 간병인 고용 지원 및 간병 로봇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고령자 중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부분은 의료보험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고령자 중에서 고소득자가 있습니다. 더 많이 의료보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5세에서 75세로 정년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납입 기간을 늘리고 수령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법상으로다가 우리만 법을 갖다 제가 슬쩍 빼와 보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라든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보장에 대한 부분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은 항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조는 목적입니다. 2조는 이념이죠. 3조는 용의 정의에 있습니다. 자, 그럼 목적을 보겠습니다.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으로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념을 살펴볼까요? 자,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 사회를 실현한다. 여기 안에는 사회보장의 안에는 출산, 그리고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과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해줘요, 우리 헌법에는. 우리 법에는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안에 사회보장기본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회보험, 공공구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갖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험법을 보겠습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테면 국가가 해주면서 사회보험, 그러니까 보험 방식으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관련법을 보시면 딱 나와 있잖아요. 국민연금 보험이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장보험,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보험. 빨간색에 제가 표시해 놓은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다음 공공구조입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자, 책임하에 능력이 없거나 생활에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련법을 보시면 영세민이죠. 이 부분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료보건법 뭔지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기초연금법은 우리 65세 되면은 어르신들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노령연금 아닙니다. 아까 노령연금은요, 국민연금이에요. 그게 기초연금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받고 계십니다. 70% 되면 받고 있잖아요. 30만 원, 30만 원인가 27만 원인가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보험. 사회서비스보험입니다. 이제는 누가 해요?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하고 민간부문에서 같이 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분야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이 부분을 다 하고요. 여기다가 상담, 재활 뭐 이렇게 해서 참여, 사회 참여 통해서 국민 삶과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밑에 관련법 보이시죠? 관련법 보이시죠?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호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아까 앞에서 보였고 저기. 자, 시니어 시대에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것. 이 빨간 법은요, 다 일련의 사업이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법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업을 엄청 잘하시고요. 그 법을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쪽 저쪽에서 뭐 고령 뭐 빌로치 뭐 촉진 뭐 해가지고 받는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받는데도 본인이 80%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원들도 엄청 많은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아까 노인인력개발센터의 그 노인 일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인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 시니어 시대, 2 시니어 시대를 제가 나누고 있다고, 제가 편지상 나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시니어 시대, 여태까지 노인 일자리의 유형은 어떤 식이었냐면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참여 연령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여기에 이 해당자가 아니시면 이거 못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65세인데 사회서비스형, 사회 공익적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시장형은 카페나 이런 부분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수익이 발생하면 그분들한테 나중에 그 인센티브에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다 사업성이 있는 부분을 하고 취업 알선형은 저희가 회사 쪽에 취업 알선을 하는 부분에 그 분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니어 인턴십에 대한 분류도 같이 있습니다. 인턴십이라는 거 가서 우리가 맡겨놓는 거죠. 결국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활동기간이라든가 시간 활동에 대한 부분의 비용은 근로계약서를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노인 일자리 쪽에 인천에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로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들려고 했던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동부에 대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동부 우리 아까 센터장님 오셨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동부가 지금 인천에서 동부가 원도심 개발 지역입니다. 진짜 거기에 옛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쓸어버리고 그냥 아파트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부분 보존으로다가 남겨놓을 수 있는 보존해야 될 그걸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 자리의 어르신들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어느 분은 시를 잘 쓰시고 시를 잘 쓰시는 분들은 기사를 쓰게 하고 사진을 잘 그린다든가 아니면 그 편집을 잘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을 서로 모았어요. 그쪽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해서 사업 노인 일자리로 만들어서 본인의 어떤 그 박물관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 고귀한 자료를 거기다가 만들 수 있게 그리고 노인 일자리로서 저희가 유형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다 했고요. 또 다른 부분은 그 기회가 없었던 분들입니다. 가난해서 예전에는 가난해서 기회가 없었고 그게 숙명으로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뭐가 자랑거리인지,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분들한테 핸드폰 소통 강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사가 됐어요. 그분들이 아주 선생이 되어보는 거예요. 각자의 그 경로당으로 가셔서 그분들이 선생님이 되신 겁니다. 내가 배운 거를. 그리고 블로그 계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유튜브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제가 있을 적에는 그분들 중에 유튜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모범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좋은 모범 패턴이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제가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사랑의 전화를 받습니다. 사랑의 전화. 사랑의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하겠어요. 그 전화 한 통에 그 부분이 전문가,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면서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자체도 연세가 65 이상이 되시고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자기는 상담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분들은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로서 일한 대가를 받으시는 거죠. 자, 예전에 제가 우리 모든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제 둘레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일자리 위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니어 시대가 문제예요. 베이비 부모 이분들은요. 우리 부모 그 전 부모들이 고생해서 이제는 많은 것을 많이 취득을 했습니다. 이제는 계획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교육도 가요. 그리고 기술도 쌓아져 있고 돈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유도 있어요. 뭐를 해야 될지도 판단할 수 있고 자격증도 다 따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있을 적에 예순이 되신 분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갖고 오셨어요. 내 자리 내 노래는 강하게 움직입니다. 내 자리 내 노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하나 개개인들을 발전시켜서 위에다 던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요구도 합니다. 아까 다초점화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의 책임도 있습니다. 한국열린사회거대 학교 책임도 있어요. 이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 자리에서 일자리위원회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 하나의 예로. 자, 우리 학교는 지금 상담학과가 있잖아요. 상담학 그 과목이 있잖아요. 우리 저희 학과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 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저 같은 나이에. 오히려 퇴직하면 갈 데가 없어요. 노인 일자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서 놀아야죠. 근데 제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국가도 같이 맞춰야 돼요.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든지 다 해야 된다고. 재활, 뭐 해가지고 내가 자기 개발하는 거하고 지금 법에서는 다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그럼 국가에서 이걸 합시다. 자, 그분들한테 한 6개월 동안 학교하고 통합해서 상담에 대한 부분을 배웁시다. 국가에서 지원해 줍시다. 그렇게 하고 현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노인복지관이나 다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현장에서 일해보시라고. 그럼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나하고 맞네 해보니까 이거는 상담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한 다른 기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죠. 학교도 협약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서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났어요. 내가 6개월 동안 현장에 가서 일해보니까 나는 해볼만해. 정말 공부를 더 해야겠어.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에 대한 부분과 투자를 해야 돼. 본인이. 그죠? 투자를 해서 학교에서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야. 전문가가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는 상담소를 찾아요. 이제 어디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도시에 나가면 상담소 이렇게 만들듯이 교과 사무실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싸게 사람들이 접근할 거 아니에요. 싸줘야죠. 퍼블릭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신병원 그리고 또 정신병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일이 거기서 발병이 확 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미리 예방하면 그만큼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 미리 커버할 수 있는 비용의 절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기술이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만 상담에 대한 그 일부분만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시니어 시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국가, 그리고 또 학문을 연구하는, 그리고 또 학문을 실천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학교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완해서 딱 말씀드릴게요. 아까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법이 사회보장 기본법 세 가지 축축축. 사회보험, 공공부족, 그리고 사회서비스. 근데 사회보장법 제7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줘요. 괜찮아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지. 자, 아까 우리 이준호 박사님 모이세요 했잖아요. 안 모인 사람은 혜택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제가 9시까지 마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말을 빠르게 하는 거죠. 집에서 연습할 적에는 사회보장법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10분 남아가지고 빨리 할게요. 네, 저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시니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회장님도 통하고 우리 박사님도 통하고 우리 선생님도 다 계시는데 저도 마지막에 턱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65년생이니까 딱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저 일부러 거기까지 제가 넣은 거예요. 저도 시니어 2차 시기라고.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고. 건강해야죠. 그죠? 네. 자, 얼마나 건강해야 되냐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사람들이 등산을 가져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제가 거기 맨날 앉아있는 직업만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다리가 다 빠졌어요. 지금 쭉쭉 이렇게 빠질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까 당뇨병 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뇨도 왔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지. 예, 이렇게 쭉쭉 빠졌어요. X야. 그래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고 산이 막 나를 불리는 거예요. 근데 휴게소에서 오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다 아프잖아.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근데 옛날에 그걸 잘했어요. 관광버스에서 뛰었다니까. 옛날에 관광버스에 뛰었어요. 뭐 푸느라고. 근데 지금 뛰지도 못하게 해. 벌금 물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굳어있어요. 휴게실에 가니까 제가 걷는데 이렇게 걸어요. 아프니까. 근데 아까 우리 이 박사님은 역시 군대에서 30년 계셨거든요. 예. 사람이 건강하면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적으로 우리가 운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대화를 통한 자기 주장을 하라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일자리에 시작하시기 전에 아름다운 생각만 하세요. 이제 남은 시간 아름다운 생각만 하세요. 여태까지 못 볼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저 순덕기 학자님 좋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분의 조상이 순자시잖아요. 저도 성악설을 읽었습니다. 하면서 사람은 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칭찬합니다. 멋진 누구. 정말 내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제가 느껴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또 대해야 합니다. 칭찬을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 그리고 또 표현도 하는데 자, 요거 한 번만 잠깐 뒤쪽으로 왔다 갈게요. 자,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따왔습니다. 소극적으로 하고 소극적, 주장적, 공격적인 행동의 특징도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그러면 행동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소극적으로 한다면 타인 입장 배려 뭐 이런 부분이 쭉 있어요. 제가 다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아세요. 네. 공격적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실 거고 뭐 이런 부분에 중간이 언제나 제일 좋겠죠. 이게 빨간색으로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 예를 갖다 들어볼게요. 자, 친구와 전화통화가 길어지고 있다. 당신은 전화를 끊고 싶은 내용이다. 이 상황이 이래요. 근데 대부분 이럴 거래? 친구야, 남편이 오래 전화하는 것을 싫어해. 이제 끊어야겠다. 미안해. 이건 소극적이에요. 주장적이에요. 공격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일 거예요. 미안해. 차라리 내가 이 가운데로 다 간다면 내 입장이 뭐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통화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음에 우리 같이 통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끊고 싶구나. 너는 나중에 천천히 볼 거야. 이렇게 결과가 간다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가 남편이 말을 안고 가만히 있다. 저 굉장히 많이 듣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비슷한 내용 들었습니다. 또 웃길 거냐?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순덕기 하나님만 모르시는 거예요. 저분은 한 번도 싸우신 게 없으니까. 저희는 친할 때 되면 다시 한번 싸우거든요. 다시 한번 친해져야 되니까. 이 부분도 똑같잖아요.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다 몰잖아요. 이 부분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한번 내 상대자와 같이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표현 방법을 정말 특성 아까 주장적인 그런 방법으로 다 해야 된다면은 우리의 어떤 그 인프라라든가 아니면은 아름다운 그 어떤 행동 특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목표를 가지고 찾고 세우라. 예전에 제가 카톡방에서 그런 걸 봤어요. 회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책을 읽어. 50까지는 뭐 책을 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처럼 끊임없이 목표를 찾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일부러 제가 저기서 벗은 이유가 있습니다. 열정을 가슴에다 딱 새기고 있다가 열정이 쭉 빠지니까요. 가슴을 쭉 쳐지면서 배만 나와요.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열정을 바짝 세우고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표현 특성을 통해서 본인의 인프라를 넓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박사님 입장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손 만져보겠어요. 근데 손 만지니까 따뜻하잖아요. 내가 몰랐으면 계속 차가운 분인지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인프라를 넓힘으로써 우리 이종 박사님이 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 김기현 회장님은 뭐든지 멋있는 그래서 무엇이든 못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멋있어지죠. 누가 저런 분한테 멋없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왜 멋있어요? 어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나이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라는 거. 우리가 지금 못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못한 게 나이에 대한 불안이에요. 다 얘기하잖아요. 어린 것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얘기해 볼까요? 이 서기 230년 되면은 삼국시대 거예요. 삼국시대. 근데 유비가 삼보초려 해갖고 오잖아요. 40이 넘으신 분이 그분은 대장하네요. 근데 제가 보면 20대를 가갖고 안녕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 나이의 부분을 저희도 그 불안감을 빨리 해소해야 우리 사회가 지금 건강해질 수 있고 시니어 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노력하라 이런 부분 갖다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제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은 내용일지도 모르세요.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현대의 이명철 회장이 아닌 그 정주현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현대건설.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게 뭐냐면 근로자들하고 같이 자는 걸로 다 유명합니다. 본인은 관사에서 앉아요. 그래서 푹 가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득득 긁고 있는 거예요. 막 긁고 있어요. 보니까 빈대가 살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정재현 회장님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걸 어떻게 안 물리게 하지? 그러다가 다리에 있는 그 침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빈대가 못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빈대가 다 타고 올라간다는 사다리, 그거를, 다리를, 책상 다리를 다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여서 거기 밑에다가 못 올라가게 물로 다 채웠대. 그럼 빈대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고 물까지 다 차 있는데 빈대가 어떻게 가냐면 여기를 타고 올라가고 천장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자, 이 얘기를 뭐냐면 빈대도 죽기를 각오하고 할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빈대도 한다니까요. 빈대도 해. 근데 왜 사람이 못해? 그래서 빈대도 해요. 빈대도 합니다. 빈대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거의 이제 시간이 제가 약속한 대로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칼럼을 제가 본 게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제가 72년도에 국민학교를 들어갔습니다. 65년이 딱 맞을 거예요. 72년도에 국민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아마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드는데 한 13년 동안 됐던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수만세. 들어보셨죠? 네. 장수만세. 장수만세. 그때는요, 그 평균 수명이 보면 60대. 네, 60살 정도 넘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버스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아주머니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할머니야.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그분 자기하면은 야 학생 일어나. 여기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그분이 연로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크고 나서 보니까 나보다 어렸어. 나보다 어렸다니까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은 그래서 장수만세가 생긴 거예요. 장수라는 게 복을 받아 정말 축하할 일이니까 장수하고 싶다. 근데 그게 40년이 지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80년대 끝나가지고 이제 2020년이 됐으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예전에는 그때 그 노인 아까 그 비율 있잖아요. 있는 비율이 6%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5천만이면 20% 된다면 1,000만 명이 노인 인구예요. 그리고 저처럼 제일 시니어 바로 간문에다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까 700만인데 거기서 100만 명은 이미 들어갔고 한 600만 명이 남아 계시잖아요. 곧 이렇게 되면 우리는 30% 40%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수덕이 저희 학과장님 다 살려내신다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이 사실은 장수하는 게 비판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회가 좋아지고 얼마나 정말 축하받아야 될 일이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아까 이런 부분처럼 복지 전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미리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 있죠. 그러니까 제가 법사보다 빨간색 쭈르륵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시든 아니면은 그 아까 노인 일자리라든가 새로운 부분에 개척을 하시든 아니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분들한테 제가 노인 일자리를 같이 상담하고 할 적에 저도 그랬어요. 30시간, 40시간을 저희하고 같이 복지적으로 일을 해서 그 어떤 수당을 받아가시고 하신다면 그 대가를 받아가지고 하신다면 나머지 시간에 그 돈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나 여기서 이거 받아왔다. 그래서 손자들한테 끽끽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배고파. 그리고 어디 그 복지관이라든가 어디 가서 보시면은 메뉴가 뭔지 다 아셔. 거기 다 다니신다고 저보다 더 정보력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거로다가 하시는 것보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호텔 5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갑니까? 검색해갖고 어떻게 할인받고 어떻게 할인받고 하고 5만 원 가요.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국가는 그거를 해야 되고 개인은 그거에 맞춰서 그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처럼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삼박자가 맞아야 시니어 시대의 복지 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분이요, 토마스 캠피스가 1380년대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정주영 말씀드렸잖아요. 정주영 우리 회장님은 20세기나 20세기에 사셨던 분이잖아요. 이미 한 600년 전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직자입니다. 절대 허송 생활하지 마라. 책을 읽든지 쓰든지 기도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또는 공익을 위해 노력하든지 항상 뭔가를 해라. 항상 뭔가를 하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요.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있던 분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시니어 시대가 이렇게 도래할 것을 알고 하신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저희가 이런 우리 교수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지고 계신 탤런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여기에 계신 다른 분들 친구처럼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부분을 받아탔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유튜브 다 방송이 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정영춘 교수님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한 달 전에.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자랑했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우리 결혼기념일도 축하해 주시네. 그래서 제가 얻은 게 있습니다. 50년 대학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다음에는 50년을 더 살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재계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시니어 시대의 복지 전략입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에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서 듣는 시간에 그냥 한 부분이었다 생각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다 정해놓은 그 소신을, 그 부지런히,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똑같은 시니어 2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우리 정행복 교수님이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주 실제적인 교육을 강의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또 오늘 우리 정홍 교수님이 뭐 어렵지 않게 또 우리가 늘 본인이 그런 분야에 또 오랫동안 인천에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해오셔서 잘 정리돼서 명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뜨겁게 박수 주십시오. 네, 벌써 이제 7주가 끝났습니다. 7주. 종강이 앞두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벌써 끝나는 건 정말 세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올해도 벌써 가면서 어쨌든 올해 가기 전에 다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 이제 졸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일도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출석 여러분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나머지 기간 동안 최대한 더 많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도 다시 이 시간도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인사는 어디까지 해야 인사를 했죠? 안부를 물어야지. 안부 안 묻는 인사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봤는데 멀뚱멀뚱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의성어에 아무 뜻이 없이 안녕하세요, 이건 의성어.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를 전공하는 우리들이야말로 또 우리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더 아까 박재영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3가지.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노인의 3고가 뭐죠? 노인의 3고. 3가지 고통. 외로움, 건강, 경제 이 3가지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전문가들도 사회복지 전문가들도 국가에서도 뭘 생각하냐? 맨 뒤에 거 경제. 항상 돈. 이건 뭐 나이 들어서 돈, 젊어서도 돈, 애들도 돈 하다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대한노인회 회장님께 그랬죠. 회장님 임기 내에 제가 하시라는 거 하시면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카톡을 딱 보냈더니 그럼 빨리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대한노인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말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외로움 그리고 건강 경제인데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걸 먼저 하려면 어떤 누가 해도 해결책이 없고요. 아까 이 외로운 부분을 딱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간단한데 정말. 제가 그래서 그거 해결하면 여러분이 요즘 노인들이 외롭지만 않으면 거의 건강도 이 마음의 병으로부터 외로운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고 그러니까 딱 그거 외로움을 해결해 주면은 칭찬하고 미인대칭하고 하면 딱 그건 뭐 너무 쉽게 웃고 하면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건강은 바로 따라오게 돼 있어. 건강하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항상 전문가들이 거꾸로 이야기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걸 평상시에 잘하면 요양원 들어갈 일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100살까지는 제가 강의할 거거든요. 그럴 준비가 돼 있고 그때까지 당연히 건강할 거고 제 집사람이 요즘 어떠니 청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청년처럼 사니까. 예. 제가 제 아들이 큰아들이 고3 때 서울시에서 3등 했거든요. 3등 달리기. 그런데 제가 그 고3 때 그 아들을 제가 이겼어요. 한 150m 내기를 해가지고 제가 딱 이겼죠. 그랬더니 지금 26살이면 아들이 야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너무 미안한 것 같다. 이 동생한테 했더니 아빠 그건 잘한 거예요. 그렇게 길을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쨌든 지금 제가 지금은 좀 쉽지 않겠지. 그래도 다시 도전할 겁니다. 대학생하고 제가 달리기에도 지지 않아요. 그런 건강이 필요해요. 그런 건강이. 평소 때 인간관계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만나서 인사 악수하고 그 다음에 안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셔서 여기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안부를 묻는 인사를 반드시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안에 기능에